먼저 수술보험을 안내드리기 전 면책사항이 많은 수술보험에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위 약관처럼 보장 제한이 많은 수술비 보험은 가입하시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이 약관에 없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른쪽 약관은 7번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까지만 되어 있고 왼쪽의 약관처럼 시술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수술 면책사항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면책사항이 많은 수술비 보험 상품을 가입 시 오늘 안내드렸던 디스크로 인해 신경성형술을 받아도 수술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복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이나 카테터를 이용해서 개복수술보다 더 간편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수술 기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최신 수술도 수술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튀어나온 척추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 때문에 디스크와 신경이 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나 팔이 저리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많이 행해지는 수술이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인데요. 경막외곽 유착 박리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술은 물리적인 방법과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환자를 엎드리게 한 후 꼬리뼈 쪽에서 피부를 조금 절개하고 그 안으로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넣고 병변이 있는 척추의 경막 바깥쪽에 위치시킵니다. 그 카테터를 움직여서 신경과 디스크를 유착시킨 염증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린 후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제거합니다. 이 치료법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니 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에서 면책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리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와 약물을 주입하는 등 화학적인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수술보험금을 평가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수술을 받으신 고객분의 치료비 영수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술은 3일간의 입원 치료로 진료비는 약 76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치료비에 고객은 수술을 하시기 전부터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수술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술로 인정하는 조정결정서가 나왔으니 안심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디스크로 인해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인지하세요.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 절단이나 절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제2021-15호를 제시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입원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막외곽 유착 박리술은 하이프 치료처럼 수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등을 지켜봐야 하므로 시술 후 바로 병원을 나설 수는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손보험금 분쟁권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수술 후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며 상태를 관찰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되 입원 의료비가 아니라 통원 의료비로 보상하려 할 것입니다. 질병수술보장특약에 가입했다면 질병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65일 동안 하나의 질병당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1회의 수술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수술이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천자에 해당한다며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제2021-15호를 제시하면 해결됩니다. 1.5종 수술특약에 가입했다면 카테터에 의한 경피적 수술을 적용해 2종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일 동안 여러 번 동일한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술 보험금 청구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받은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어서 건강검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검사 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고객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보험에 가입한 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고 검사 및 진단 목적의 수술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수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여 고객분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의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경우처럼 위나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용종의 일부만 제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용종 전체를 잘라낸 후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용종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시경으로 대장이나 위를 검사하던 도중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혹시나 악성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치료 행위를 검진의 일부로 여길 뿐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 역시 용종이 발견되어 떼어냈다거나 조직 검사를 위해 떼어냈다고 하지 어떤 수술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약관을 보면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수술특약 약관에 첨부된 수술 분류표의 사용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떼어낸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직장 동료는 고객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약관의 수술 분류표에 따르면 내시경에 의한 수술이고 수술 부위가 복부 장기이면 2종의 수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의 직장 동료가 2종의 수술 보험금을 받은 근거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복부 장기에 어떤 신체 부위가 포함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건강검진 도중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낸 것이 내시경 수술에 해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수술 분류표 자료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손쉬운 방법이지만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회사 내부용 수술 분류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용 수술 분류표를 살펴보면 용종 제거 시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험 약관의 수술 분류표에서는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보험회사 내부용 수술 분류표에서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조직 검사 등의 목적으로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등의 조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용종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종 전체를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험회사 내부용 수술 분류표 자료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편하게 수술보험금 지급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약관의 개념 요약표만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안내드린 수술특약의 중요 내용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보험을 안내드리기 전 면책사항이 많은 수술보험에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위 약관처럼 보장 제한이 많은 수술비 보험은 가입하시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이 약관에 없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른쪽 약관은 7번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까지만 되어 있고 왼쪽의 약관처럼 시술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수술 면책사항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책사항이 많은 수술비 보험 상품을 가입 시 오늘 안내드렸던 디스크로 인해 신경성형술을 받아도 수술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오른쪽 약관을 사용하는 수술비 보험은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에 면책사항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수술비 보험의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